일단 헌법 77조 1항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다. 어디에도 국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내 살아 생전에 이런 일을 볼 줄이야. 네. 올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죠. 서울의 봄이죠?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예. 와, 서울시에 탱크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은 뭘까 진짜 이렇게 생각했는데 헬기에서 막 군인이 내리는 모습을 제가 영상에서 직접 보는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자, 며칠 전이죠. 네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했죠. 네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행이죠.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선포를 했죠. 자, 그러면 저희는 변호사 채널이니까 네네. 이 비상계엄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었는가, 법률적인 절차를 잘 지켰는가, 네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자체가 실체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을 잘 갖추어서 이루어졌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상계엄이라고 말하는 이 계엄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계엄은 이제 헌법에도 기준이 있고 계엄법에도 그 구체적인 정의가 있죠. 헌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헌법 77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또 계엄법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네. 지금 전시예요. 자, 전쟁 중이진 않죠. 이거는 빼고. 그렇죠. 사변이 뭡니까? 사변이. 사람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경찰력으로는 이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준하는 사태, 전시에 준하는 사태를 사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천재지변 났어요. 그리고 경찰력으로 지금 뭐 무력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력 막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사변 상태도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 헌법에서 정하고 있기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맞습니다. 하니까 전시랑 사변은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나 보네요.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계속 탄핵도 많이 들어오고 예산도 지금 삭감했다고 하죠.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전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국가 비상사태는 단순히 넓게 모든 비상사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나 사변 이것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진짜 막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사람 다 죽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정도의 혼란이 오는 비상사태여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법조인들 그리고 법률을 다루고 있는 법학자들이 내비추는 견해가 그런 것이죠. 일단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해석을 좁게 해야 됩니다. 넓게 모든 상황을 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보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공의 안정 질서를 지금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병력으로서. 그렇게 급박하다고 보긴 어려웠죠. 사실 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헌법 77조 1항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헌법 제 77조에 근거해서 이제 생겨난 계엄법 맞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사실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겠죠. 그럼 계엄에는 비상계엄 말고 경비계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뭐고 경비계엄이 뭔데 왜 비상계엄을 말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엄법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상이고 경비고 하니까 뭐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비상이 더 센 것 같죠? 비상이잖아. 음. 자, 그러면 경비계엄, 조금 더 약한 단계인 경비계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그렇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그렇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읽어드린 내용 두 개만 비교해도 네. 비상계엄이 굉장히 센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경비계엄은 그냥 치안 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비상계엄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 및 사법 기능, 그 재판 관할까지 다 쥐어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계엄. 이거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좀 전쟁 발생 안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치안, 이렇게 제 말을 따르시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말 안 들으면 그냥 잡아다가 사법, 재판까지 그냥 맞습니다. 계엄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이 있죠. 근데 국무회의 규정에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 관계자나 지금 대정부 질의 나오는 거 보면 의사 정독수는 채웠다고는 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나는 찬성, 나는 반대, 막 이렇게 하는 의결 절차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결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심의는 테이블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심의고 의결은 테이블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일정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은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를 채워서 심의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의사 정족수를 못 채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분만 모여서 심의를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사실 이 규정 위반될 수 있습니다.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규정 6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야 돼요.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심의가 있었다고 한들 이 심의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결까지는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심의만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국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우리 비상계엄군이 뭐 했어요? 포고령도 발표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국회로 갔죠.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력을 행사했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데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미 헌법에서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의결 정수를 채워서 야 비상계엄 잘못된 거니까 해제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국회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해버리면 끝난 거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것을 누가 판단해요? 판단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별한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헌법에는 국회에 대한 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럼요. 라고 했는데 너무 건드렸네. 그러면 이 헌법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포고령 보면 나머지도 참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그죠? 처벌한다가 아니고 처단한다. 처단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단의 의미가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은 그냥 죽이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것만으로도 제가 왜 볼 이렇게 때는 썼을까? 엄청난 협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제일 마지막에 계엄법 14조에 의해서 처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엄법 14조를 찾아보면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에 의해서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처단한다라고 한 문구 자체를 쓴 것 자체가 외포심을 일으키려고 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겁먹게 하려고. 누가 처단의 의미를 들으면 와, 나 이거 처단 당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네네.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원래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장이 이 의결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아니, 원래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국회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맞아요. 그러면 이건 절차적인 위반이긴 하네요. 당연합니다. 헌법 77조 4항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회에 통고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통고하여야 해요. 그런데 지금 통고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통고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을 국회의장이 명확하게 하고 가결을 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이 조항을 염두에 두고 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위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결을 한 거예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계엄이 해제된 근본적인 원인인 조항. 음. 국회가 제적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네,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네. 해제할 수가 있다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예요. 그렇죠. 무조건 해제하여야 하고 그래서 지금 190명이 표결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네. 전원 가결로 계엄 해제가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참 이게 너무 급박한 상태라 참 이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 상황이 사실 좀 약간 어안이 번벙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상계엄령이라는 성포 이 자체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다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이런 이유에서 했는데 그 와중에 뭐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느니 뭐 주식이 떨어진다느니 이런 거나 걱정하는 건 좀 보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걱정을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어려워지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잖아요. 바로 주식시장 출렁거리고 환율이 맞아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정도는 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네. 그 국가의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건. 며칠간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 그 탄핵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 탄핵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련의 절차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